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교수님, 환자분들이 말기로 진단을 받으면 혹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을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말기암이 아니더라도 4기로 처음에 진단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다가 꼭 끝에는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말기암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번에도 혹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4기암이랑 말기암이랑 어떤 차이예요? 4기암은 암의 기수를 1, 2, 3, 4기로 나눌 때 가장 높은 병기를 의미하고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4기로 진단받는 경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쭉 이제 4기가 되는 거거든요. 말기암은 그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말기암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기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대부분은 이제 진행기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진행기 동안에 이제 액티브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죠. 어떤 항암 치료 또는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전에는 굳이 말기라는 얘기는 사실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말기암 환자가 막 완치됐다, 항암 치료를 중단했는데 완치가 되었다, 말기암 환자들이 완치가 되었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기라는 정의가 약간 시청자들과 저희 전문가들 의견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말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기암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기암이 아니고 아마 처음에 진단받은 4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4기암하고 말기암을 헷갈리는 게 꼭 비의료인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의사들도 암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헷갈려 합니다. 저도 주변에 여러 과 교수들을 같이 이제 상대를 하면서 암에 대한 치료를 상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과의 교수님들이 단순히 4기인 환자를 지칭하면서 이제 말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기암과 말기암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걸 정의해 주실 때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4기 암 환자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항암 치료 도중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종양내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항암 치료를 해서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부작용에 비해서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할수록 그 효과를 볼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효과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항암 치료로 갈수록 3차 라인, 4차 라인으로 이렇게 점점점 더 후반부로 갈수록 항암 치료의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반해서 부작용은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후반부로 가면 항암 치료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을 저희는 말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항암 치료를 그 시점에서는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지내시게 됩니다. 암이 더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환자분의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약을 먼저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후반부 치료로 가게 될수록 효과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말기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말기암 진단이란 게 약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병을 새로 찾아내서 이제 확진하는 걸 진단이라고 하는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기암 상태가 되면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말기암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말기암이라고 칭하게 되면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나머지 여생을 지내게 되는데, 대개 말기암이라고 칭하게 되는 시점은 앞으로 여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시점에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꼭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굉장히 정확한 뭐 개월수 이런 것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의료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확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몇 개월, 저희가 보통은 말기암이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구간으로 뭐 1개월에서 뭐 길면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아주 임박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이 환자분을 이제 사기암 처음 진단 받으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치료를 해오면서 이 암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의 약제 반응이 어땠고 환자분의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암 환자가 말기 상태가 되게 되면 일단은 하시던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남은 몇 개월간 어떻게 지내는 게 더 의미가 있을지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가족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정리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환자분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항암 치료를 그때 더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암 진행기 동안에 혹시나 연명의료 결정을 하시지 못한 분들은요, 이때 꼭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하여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사기암 환자가 다 말기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암 환자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생존기간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항암 치료에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이제 말기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항암 치료를 더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지내시는 게 더 좋을지 깊이 고민하고 가족들과 얘기를 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